어렵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글들이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계속 느꼈던 것들이 있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장사 배운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사 과연 어렵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500만 명, 한 600만 명에 달하고 있어요. 인구의 한 23% 정도의 비율인데, 그렇다면 10명 중에 2명 혹은 3명 정도가 자영업자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연히 잘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된 사람이 나 잘 되고 있더라고 나와서 굳이 이야기를 할까요? 반면에 잘 안 되신 분들은, 사람의 심리상 잘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됐다라고 여기서 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 만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크죠. 근데 어떨까요? 예를 들어 대학 시험을 봤을 때 똑같이 시험을 보지만 1등부터 2등, 3등, 4등 그리고 꼴등까지 등수는 매겨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꼴등은 이야기합니다. 입시가 너무 어렵다고,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공부는 아니라고, 대한민국에서 공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장사는 어떨까요? 저는 장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하신 분은 노력한 만큼 되는 거고, 노력하지 않으신 분은 그만큼 가져가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은 누군가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럼 너는 뭐 잘하냐 잘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장사를 해서 잘 안 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한 번도 망하는 가게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뭔가가 잘 될 때까지 메뉴를 계속 개발한다던가 어떤 행위를 한다던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던가 계속 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물꼬가 트이면 이제 다시 손님들이 유입되고 가게의 어떤 순환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실패가 무엇이냐, 망하는 게 무엇이냐. 좋습니다. 제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 오픈하자마자 빠방 줄을 서는 가게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막 핫해가지고 그렇게 됐겠냐? 아니,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멈추느냐, 탓할 것이냐, 한숨 쉴 것이냐, 아니면 뭔 다른 것들을 또 도전해 볼 것이냐, 문제점을 확인해서 이렇게 고쳐볼까, 저렇게 고쳐볼까, 이걸 해볼까, 저 가게는 왜 잘 되지? 장사 잘하는 고수들의 책을 한 권 보고, 가서 만나도 보고, 가게 가서 먹어도 보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장사에 대한 책은 몇 권 정도 보셨나요? 혹시 장사가 잘 된다는 가게는 몇 군데 정도 다녀보셨나요? 마케팅 기법은 몇 가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걸 해보셨나요? 그리고 해보시고 사장님만의 특별한 어떤 시그니처 메뉴나 시그니처 고객 응대 방식이나 시그니처 이벤트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는 것들을 말씀할 수가 있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이 저를 욕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자영업자 수가 물론 이제 뭐 분야별로 쪼개져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외식이기 때문에 외식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 많은 외식업자들 중에 10,000등 안에 드는 거, 20,000등 안에 드는 거 어려울까요? 외식업 누구나 뛰어들기 쉽죠. 왜냐?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누구나 음식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어렵기만 하고 안 좋기만 할까요? 힘들기만 할까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죠. 경기가 어렵고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 뭐 예를 들면 뭐 치킨을 판다면 뭐 AI가 올 수도 있고, 뭐 돼지고기를 판다면 뭐 구제역이 올 수도 있고, 소를 판다면 광우병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속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고, 시기가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환경이 이렇다, 이럴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해볼 생각을 하면서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분야에서 당연히 안 되고 망하고 이거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잘 되는 분들, 장사의 고수들 굳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할까요? 혹은 망한 사람한테 그건 당신이 모자라서 망한 거야, 잘 된 사람이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된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죠.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이 더 노력했을 때 더 승부 볼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구간들은 더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몇 권의 책을 보셨나요?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뭔가요? 감명 깊었던 구절은 뭔가요? 어떤 부분을 사장님, 여러분화해서 체득시켰나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이 질문을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줄로도 좋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성과는 어땠다 까지라도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도하세요. 제가 제목을 장사 왜 망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패가 무엇일까요? 실패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충분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일컬어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실패가 아닌 건 뭘까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 피드백해서 또다시 도전한다면 그것은 ING라고 하죠. 성공으로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알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실패의 뜻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자극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거의 망하는 가게,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장사 뭐 경기 안 좋다, 수익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볼펜 한 자루를 팔아서 뭐 10원 남는다고 봅시다. 10원이 남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 볼펜을 팔았을 때 많은 돈을 벌고 어떤 분은 못 팔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많이 못 팔았기 때문이죠. 왜 남는 게 없어요? 마진은 반드시 있고, 그것을 내 고정비를 넘어서 내가 더 잘 팔았느냐, 잘 팔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겠죠. 본인이 못 팔았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팔았을 때, 더 팔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멈추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셔라. 단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시작하지 말아라. 왜냐? 오래 가기 위해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자, 초보 창업자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의 50%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소규모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대부분 창업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열정과 패기일까요? 모든 걸 다 걸어서 배수의 인을 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듯하게. 나 이거 다 걸었어. 내 열정이야. 이 열정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문화. 내가 창업을 하는데 이 정도야, 이렇게 해. 어떤 이런 보여줘야 되는 거. 뽀대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 혹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제 자기 장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체면에 대한 이런 관념들이 강하신데, 장사가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그럴듯한 어떤 사무실과 그럴듯한 어떤 뭐 매장을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컴퓨터 한 대로. 자, 그러면 스티븐 잡스 아시죠? 애플. 으리으리한 사무실에서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차고. 집 차고.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사업가기 때문이죠. 최저의 투자본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이윤창출의 기본 논리입니다. 많이 투자하고 조금 가져가는 것. 이게 사업일까요? 장사일까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가져가는 거죠.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차 타야 되고 큰 매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뽀대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장사꾼이고 사업가라면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50%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서 50%로. 그럼 나머지 50%는 그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는데 쓰셔야 됩니다. 오픈하자마자,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박 날까요? 사람들이 줄 쓴다던가 어떤 서비스나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막 전화를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기에 지속해야 되는 그 에너지원으로서, 자본으로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3달 뒤, 4달 뒤, 혹은 1년 뒤까지 여러분의 사업을 도모하는 겁니다. 절대 모든 거를 첫 스타트에 투자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항상 강조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강하게 느꼈던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 많이 찾아다니시죠?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이템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아이템은 매년 등장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의문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창업 역사상 창업이 시작되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어떠한 분야, 그것을 하셔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바꿔서 지속해라. 갑자기 등장하는 아이템이 어떤 블루오션으로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반면 블루오션이라는 건 반면에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충분한 자본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뛰어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내가 최초 내 자본을 50%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오래 지속돼서 안정적이었던 거를 사장님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셔라. 그러면 어떻게 스타일대로 만드냐?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요? 많이 보시고요. 많이 찾아다니시고요. 만약에 먹는 장사를 하실 거라면 많이 먹어보시고요.
관련된 책을 보시고요. 관련된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하루 24시간 계속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문득 무언가 떠오릅니다. 이거야. 형광등이 켜지듯이. 깨달음처럼. 그러면 안개처럼 있던 그 생각을 뚜렷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때? 주변 사람들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이 옵니다. 그거 괜찮다. 혹은 그거 어려운데? 혹은 뭐 해볼 만해. 개개인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의 의견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의견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확립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아이템, 얼마나 수익이 나는 아이템, 어떤 프랜차이즈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라. 물론 괜찮은 프랜차이즈 찾을 수 있고 괜찮은 아이템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장님 스스로가 본인한테 맞는, 그리고 본인 환경에 맞는 것을 찾으셔라. 그러면 시작이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시작으로 초보 창업자, 중수, 고수, 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가 되시면 뭘 하든 망하지는 않으세요.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못해도 본전, 그리고 중박 이상, 대박까지. 그 다음은 어떤 걸 하시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장사를 해서 잘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도 고수 반열에 오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또 업무 끝나고 새벽에 카메라를 켜서 두서없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편집이 잘 될지 분량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정리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잘 정리해서 업로드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